신지우의 미스테리아. 남들에 비해 조금 일찍 결혼 생활을 시작하며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리게 된 이 부부가 걱정 없이 먹고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가정 유지가 힘들어지자 각자의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한 적도 있었지만 다시 관계를 극복하며 시작된 결혼 생활은 어느 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재결합한 지 3개월 만이었지만 가정 형편은 쉽게 좋아지지 않았고 남편이 일을 하러 장기간 집을 떠나면서 다시 어쩔 수 없는 별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잘 살아보려는 노력으로 부부는 매일 밤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는 통화로 하루를 마쳤고 이날도 남편은 아내 김 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웬일인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걱정이 된 남편은 친구에게 부탁해 2번이나 집을 찾아가 달라고 했지만 되돌아온 것은 문이 잠겨 있고 집 앞에 전단지가 쌓여 있다는 말과 아마 집을 비운 지 오래된 것 같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급히 아내와 사는 대전으로 올라온 남편은 문을 열자마자 보인 아내 모습에 망연자실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지 오래돼 보였습니다. 힘겹게 다시 시작한 결혼 생활을 파괴한 범인은 누구이며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궁금해집니다. 2005년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망 당시 26살이었던 김 씨는 20살의 남편을 만나 결혼해 6살인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혼 뒤 생활고는 더 심해졌고 안정될 때까지만 아이를 시댁에 보내기로 한 뒤 유흥업소 일을 시작했다가 남편과 관계가 다시 좋아지면서 재결합을 했지만 3개월 만에 괴한의 침입으로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집안은 더웠습니다. 보일러가 세게 틀어져 있어 시신이 이미 부패 중이었고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으며 장기가 일부 파열돼 있던 것으로 봐선 아마 범인이 김 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고 사망 시간을 속이기 위해 보일러를 틀고 도망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장엔 특이한 범행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튀김에 쓰이는 흰색 부침가루가 뿌려져 있던 것으로 시신뿐 아니라 집안 곳곳에 뿌려진 점을 봐선 범인이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한 행동처럼 보였고 김 씨를 살해한 후 이불을 걷어 세탁기로 빨래도 했으며 범행 시 비명소리를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TV도 크게 켜뒀습니다. 발견 당시 김 씨는 겉옷을 입은 채 바닥에 반드시 뉘어져 있었는데 옷차림으로 봐선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살해당한 것 같았고 집에 오는 길에 누군가가 미행해 뒤따라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밖에 김 씨의 윗옷은 가슴 위로 들쳐져 있었고 바지는 무릎까지 내려져 있었으며 발목은 포장용 테이프로 묶여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살림들이 흩어져 있었고 침대 위에도 부엌칼과 휴대전화, 지갑, 카드 등이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도 배터리가 분리된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만 범인의 지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시간이란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수사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단서입니다. 김 씨는 남편과 연락이 끊긴 지 나흘 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김 씨의 사망 전 행적을 추적해보니 시신으로 발견되기 나흘 전인 2005년 10월 29일 김 씨가 일이 끝난 뒤 술에 취해 울자 가게 사장이 새벽 1시 40분쯤 택시에 태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8분 뒤 김 씨가 택시에서 내려 사장에게 다시 전화를 한 것이 마지막 통화였고 3시쯤 김 씨의 친구가 전화를 했지만 받는 동시에 끊어졌다고 합니다. 남편의 부탁을 받은 친구가 김 씨의 집으로 가본 것은 다음 날인 10월 30일 오후 7시와 31일 오전 11시 30분. 두 차례 모두 문이 잠겨 있어 김 씨의 생사를 확인해 볼 수는 없었는데 문 앞에 전단지가 쌓여 있었다는 진술이 있던 것을 봐선 친구가 가봤을 때 이미 집안에서 사망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아내의 사망을 목격한 시간이 4일 만인 11월 2일 오후 1시 30분으로 정리하자면 아내인 김 씨는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기 시작한 10월 29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밝혀진 증거와 정황들로 사건 순서를 추정해보자면 김 씨는 퇴근 후 택시를 타고 집 앞에서 내린 뒤 가게 사장과 통화를 하면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이 모습이 범인의 눈에 띄었고 김 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자 범행 대상으로 삼아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집 앞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범인이 뒤에서 나타나 김 씨를 제압하며 집 안에 끌고 들어간 뒤 침대에서 몇 차례 폭행을 했고 테이프를 이용해 몸을 결박했습니다. 이때 김 씨가 비명을 지르자 범인은 TV를 켜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침대 시트를 벗겨 세탁했고 주방에서 부침가루를 꺼내 김 씨와 집안 곳곳에 뿌린 뒤 보일러를 켜고 열쇠를 들고 나와 문을 잠그고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의 휴대폰이 울렸는데 전화를 끄려고 하다 잘못 눌려 받게 되자 다시 버튼을 눌러 꺼버렸고 다시 전화가 오지 않게 하려고 배터리를 분리했는데 여기까지의 총 범행 과정은 1시간 정도 걸렸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 씨가 살던 곳은 당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던 지역으로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고 혼자 사는 여성이 많아 계속해서 범죄의 표적이 되던 곳이라 정황상 이 사건의 범인은 강도 내지 강간을 목적으로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집안 서랍장을 뒤진 흔적이 있던 점이나 김 씨의 지갑에서 현금이 발견되지 않았고 카드가 침대 위에 떨어져 있던 점은 범인이 금품을 노렸을 가능성을 말해주지만 그렇다고 성폭행의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실이 아니라 침대가 있는 방에서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옷이 어느 정도 벗겨진 채로 테이프에 결박당해 있다는 점에서 성폭행의 목적을 의심해 볼 수도 있지만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범인이 남긴 단서들. 범인은 초범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일러를 켜 시신 부패를 유도해 사망 추정 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침대 시트를 세탁하면서 범행 후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일에 상당한 시간을 썼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열쇠로 문을 잠그고 나오는 등 현장에서 여유 있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고 따라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공공의 적에서 살해 후 시신 위에 밀가루를 뿌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범인은 아마 이 영화를 보고 시신 위에 가루를 뿌려 흔적을 지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방법으로 증거를 지울 수는 없을 뿐더러 오히려 본인이 직접 증거를 남기는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흔적을 지우기 위해 부침가루를 뿌렸지만 정작 부침가루 봉지에 자신의 지문을 남겼고 족적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용의자가 신고 있던 신발은 공장이나 공사 현장에서 많이 신는 작업화의 종류로 추정됐고 결정적으로 침대 매트리스와 피해자의 발등에서 혈흔이 검출돼 이것으로 범인의 DNA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제보까지 들어왔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범행 현장 주변에서 수상한 남성을 태웠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갈마동 사건 현장 근처에서 20대로 보이는 남성을 택시에 태운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룸미러로 쳐다보니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몇 번 한숨을 쉬더니 구겨진 지폐를 운전석 팔걸이에 놓고 내렸어요. 희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펴보니까 1,000원짜리였는데 피가 묻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뒷좌석을 돌아보니 웬 하얀 가루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택시기사가 기억하는 용의자의 인상착의는 키 175에서 180 정도의 마른 편이고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이 보이는 체격이었다고 합니다. 현장 정황과 비교해보면 꽤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용의자가 나타났을 때
대조를 통해 심증을 강화할 수 있는 진술이지 이것으로 용의자를 찾기는 무리였습니다. 범인이 흔적을 지우는데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자신을 가리키는 단서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자 수사는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 용의자를 추리기 위해 원한 관계나 치정, 면식범에 의한 소행에 가능성을 두고 주변 인물들의 탐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주변 인물들의 사건 당일 알리바이는 모두 명확했기 때문에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다시 작아졌고 현장에서 나온 단서들을 이용해 주변 지역의 탐문 수사와 통신기지국 수사, 동종 범죄 전과자와 지역 우범자들을 수사해봤지만 여기서도 범인의 윤곽을 잡지 못했습니다. 용의자가 택시에서 내렸다는 하차 추정 지점을 탐문해봐도 범인을 찾는 데 실패하자 사건이 장기화됐지만 경찰은 언제든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는데 이미 범인의 DNA를 확보해 놓은 데다 강도 강간 사건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아 범인이 다시 인근 지역에 나타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유사 사건이 일어나 범인의 또 다른 흔적이 발견된다면 수사는 그 즉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야만 한다는 옳지 못한 방법이었고 범인도 그 뒤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1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지금도 계속해서 범인의 뒤를 쫓고 있으며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언젠가 반드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 범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신지유의 미스테리아. 이 사건은 현재 대전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이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2005년에 발생한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이었습니다.